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제 양력은 그 서면을 참고하고요. 저는 이제 인물 선양 사례와 암행어사 방문수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제 오늘 발제는 경주이시 이서경과 육경제 콘텐츠 방안을 제가 2019년도에 발제할 때그 주제 발표를 할 때 한 내용에다가 방문수를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머리말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81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평택에는 이제 정도전, 원균, 장문수 등과 같은 근대 이전의 인물하고 안재홍, 원심창, 이서경 등 근현대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다가 오은갑, 이동백, 유기용, 유세기, 방용현, 강돌건 이런 지영이까지의 그런 전통 예인들이 각각의 직능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서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 예인에 대한 부분 별도로 책을 내면서 제가 평택의 예인들을 좀 발굴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평택의 그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 콘텐츠로서의 문화재와 축제, 전시, 공연, 교육 이런 부분으로다가 관광 영역을 확대해서 평택시의 문화관광 상품으로 그다음에 콘텐츠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물 선양 및 마케팅 사례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남해안권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순신 마케팅인데, 이순신 마케팅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가장 활성화가 된 마케팅이고, 특히나 관광산업으로다가 연계가 된 부분이 천혜의 자원들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은 테마관광 제 하단의 테마관광의 하드웨어 개발 분야는 이순신 장군 전승 한방 사업이라든지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백의 종군로 개설, 동서화합 통합지대 특화 전략 등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경상도 쪽에서는 또 이순신 전적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이 숙명여대하고 마산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순신 밥상이라는 그런 음식 콘텐츠, 그 다음에 이순신 막걸리라는 그런 음식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의미가 관련된 사례가 관광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로다가 전환되어 가고, 또 그게 지역 경제에 창출되는 부분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마케팅을 88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이순신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장수인데, 충남 아산이 출생지로서의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8개 시군, 경상남도에 7개 시군, 부산광역시까지 해서 17곳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사례는 각 그 지자체의 마케팅 사례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변별력을 갖고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산 과천 제주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인데,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예산이 추사의 출생지고, 경기도 과천이 이제 주요 관직을 하면서 머물렀던 그런 활동지고, 제주도가 유배지였다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 평택의 정도전의 그 인물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출생지가 영주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서울 한양이고, 그 다음에 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데가 이제 담양의 부담 담당이고, 또 사후에 그 시족을 이루고 있는 평택의 정도전 동화정 씨의 유적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사례를 봤을 때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에는 이제 추사 고택을 비롯해서 예산 용궁리 백송, 김정희 선생 유물이라든지 화순홍주 홍문, 김정희 선생 유적, 여러 가지 필적 안방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이런 그 고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물 전시라든지 특별 기획전, 추사 합당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체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추사 고택과 추사 기념관에는 전담 학예사를 배치를 해서 다양한 문화재적 관점이나 경관적 가치, 역사적 보존 등을 통해서 추사 김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행정적인 지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주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과천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인데, 과천의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간직 생활을 하면서 머물렀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은 1996년도에 과천 추사 관련 유적 조사를 과천문화원에서 하면서 일본의 후지스타 오키나와가 소장하고 있는 거를 전부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사의 그 서예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이 추사박물관에 또 집중적으로 많이 일본에서 기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추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유물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추사의 도시로서의 과천이 가져가는 의미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그 양재IC 인근에 이제 추사박물관이 건립이 됐고, 팀장 1명하고 학예사 2명 등 모두 6명이 이제 유물 구입부터 해서 전시, 기획 전시, 상설 전시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천 추사박물관의 개관부터 해서 전시 기획을 했던 학예사가 박예원 학예사라고 평택시, 최근에 평택시 학예사로다가 와서 지금 박물관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물관 건립을 했던 그런 그 경험이라든지 인물 마케팅이나 콘텐츠와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평택에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의 추사 김정희 마케팅은 추사가 8년 3개월 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그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2010년도에 서귀포에 이제 제주 추사관을 개관하고 유배지를 초과를 내동을 만들면서 이제 사적으로다가 지정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8페이지 보면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고정 배치한다든지, 그래서 정시 해설을 하고 그래서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12만 명 정도 관람하는 정도로다가 많은 관람객을 가지고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인물 89페이지 보면 이렇게 역사인물 활용한 지역 홍보와 관광 자원화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간 연계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그 정도전 같은 경우도 또 유배지가 그 나주에 또 있고 해서 평택이 이런 정도전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런 연계된 곳들과의 연계성을 갖춘다 그러면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천 추사 김정희 관련된 거는 충남 예산이나 과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물들을 상호 교류하면서 전시 기획 전시를 상호 협력하여서 진행하고 있고, 연구도 합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학예사들이 공동 워크숍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범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단순히 방문수 마케팅은 우리 평택만의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천안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방문수가 경주시 가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강원도 관직 생활을 경주시들이 할 때 그쪽을 많이 가서 또 생활했기 때문에 강원도와의 연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커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세 번째는 평택 관련 역사 인물의 국내 지자체 복수 마케팅 사업에는 그냥 표로다가 좀 볼게요. 90페이지에 보면은 정도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출생지, 그다음 전설 설화가 있던데 활동지, 유배지, 그다음에 집정촌 이렇게 있고요. 이대원 장군 같은 경우도 태어난 곳은 평택이지만은 활동하다 돌아가신 데가 여수의 손죽도거든요. 충렬사 영당이라든지 고흥의 쌍충사라든지 이런 마케팅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이석영 같은 경우는
경주시 강원의 세 거지인 집정촌인 평택지면 비롯해서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별서가 있었던 곳이라 이의원의 별서가 있었고 또 이의원의 그 부동산을 팔아서 또 평택의 부동산을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특히나 남양주는 물량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남양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지로서의 집도가 있고요. 이승훈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서 평택향교의 성묘 불교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평택 유림들이 왕에게 그 상소문을 써가지고서 이승훈을 면하게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기록에 남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남동구에는 묘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남동구도 그런 부분에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사 이제 평택 편성업이 태어난 곳이지만 광주 현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합사를 모시고 있고요. 김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남양주에 이제 실학박물관 얘기를 했지만 평택의 대동복지를 통해서 양지자체에서 마케팅하고 있고, 박문수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최일은 같은 경우는 평택이 출생지고 시족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성채씨라는 게 수원채씨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수원박물관에서는 수성채씨의 유물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평택에 있는 것도 수원박물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박물관에 안정됐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되면은 수원으로다가 관련 인물이 넘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백은 서천에서 태어나서 평택에서 말년을 지낸 그런 분으로서 또 송창선, 송복선이라고도 불리는데 남사당의 그 꼭두각시의 명인인데 이분은 이제 평택 서정리가 출생지고 평택농학도 관여를 했는데 남사당의 문화재적 지정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사당에서 서울 남사당의 인물로 다 마케팅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과 관련된 부분은 마케팅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인연의 끈이라도 다 이어가지고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을 좀 공고히 하고 또 상품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넘어가겠고요. 평택 지역 인물 마케팅은 그냥 단체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긴 게 1990년대에 삼봉 정도전 사업회가 생겼는데 학자 중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술적인 부분만 진행하다가 사업적인 선양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조직을 재정비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세안전기념사업회나 지영기념사업회가 2000년도 같은 해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세안전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 인물기념사업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3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유족, 그 다음에 학계, 지역사회가 다 역할이 잘 분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회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신창 기념사업회도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원신창 기사 추모식이라든지 상해 63정 기념식 등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행성 레퍼치 공원에 원신창 기념관을 조성해서 기념관을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제가 일본의 통일일보에 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계속해서 일본 방문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부분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결돼야 원시상 의사 기념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할 예정이고요. 원기 기념 사업회는 실질적으로 개점 10억 정도의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문수 기념 사업회는 그 요절 시인으로서 2017년도에 지역사회에서 창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단행본들을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박문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송사모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고, 그다음 창작 오페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암영에서 박문수 문학관이 개관되고
탄생 330주년을 맞아서 세미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방문수에 대한 인물 마케팅이라든지 관광 상품화를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수 외가가 진인형 동남리 아곡마을인데 5살 때까지 살았다는 설도 있고 6살 때까지 살았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만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6살 때의 할아버지 박선 8살 때 아버지 박항한 10살 때 할머니 용인 씨가 다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그 고아처럼 경주이 씨 가문에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경주이 씨 가문은 사만가족이라 해가지고 대대로 높은 벼슬을 이어온 문벌이 높은 집안인 걸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백사 이양보, 박예인 백사공파는 조선후기 영의정 4명하고 자의정 2명, 대제학 등등도 11명의 정승을 배치를 할 정도로 명문 대가이면서 사만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박문수는 평택에 태어난 것은 물론 13살에 외조부가 부천 이세필인데 부천이라는 거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이천의 명칭이 장호천, 전체적인 건 장호천으로 불렸고 공남리 앞에 있는 하천을 부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는 명칭 자체가 진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천 그 이세필의 임소였던 삼척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 13살에는 운곡 이강자의 지도를 받았고 19살에는 외사촌 이태자의 임소인 원주를 방문해서 외사촌인 이종성과 금강산유람까지 가는 정도로다가 외가의 영향을 20대까지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실제 태어난 거는 평택이면서 외가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에 천안에 묻혔지만은 그 관직 생활은 또 이제 한양에서 하다 보면은 사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천안에 자기 그 시족이 형성된 데로 간 거지 실질적으로 천안에는 큰 그런 그 기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족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안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박문수의 어머니 한성부 우윤을 지낸 경주이 씨 부천 이세필의 딸 같은 경우는 이세필의 딸은 남편 박하낭의 33살의 나이를 요절함에 따라서 이씨 부인이 고령박 씨 가문을 이끌어 나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고령박 씨 가문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은 경주이 씨의 영향을 받아서 이끌어 나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문에 보면은 어려운 상황을 의연하게 대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길쌈을 해서 생계를 잇고 손수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갖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박문수의 성장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 영향에 또 함께 경주이 씨, 외가인 경주이 씨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박 씨가 이제 박문수의 가문인데 진사공파인데 원래는 이제 장단위에서 거주지였고 충청남도 목천 연기 공주로 입항하게 된 것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쪽으로 입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외가에서 출생해서 외조부들의 임소에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관직 생활도 한양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평택의 그 경주이 씨의 그런 영향이 컸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택과의 연계성이 아주 큰 부분인데 평택을 단순히 출생지로만 해서 선양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 근거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출생지가 평택인 반면 집성하여 시족을 이루며 산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학술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택에 대한 변별력, 차별화를 갖고 선양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택시와 안성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대한 그런 각각의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공동 마케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박문선 선생의 학술적인 그 사례, 그 다음에 관광 마케팅에 대한 그 제언들이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분야별로다가 토론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더 박문선 선생을 선양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